지금부터 수업 시작합니다. 집중! 바로 의문문 들어갈 줄 알았는데 제가 앞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 정말 자주 등장하게 될 간단한 절의 구조를 감으로 하는 영어 12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제가 대충 한번 그려봤어요. 아마 수업하면서 그 감으로 하는 영어라는 책이 30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수업을 30번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 30가 안에 보면 작은 유닛들이 있거든요. 그 유닛을 제가 세보니까 지금 또 까먹었는데 105개인가 106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수업할 때마다 그 한 개 또는 두 개를 엮어서 수업을 할 거니까 최소한 100강 이상이 이제 감으로 하는 영어 수업으로만 진행되는데 그 수업을 나가는 동안 이 그림을 제가 20번 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 같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정말 그냥 따라만 오셔도 나중에는 익숙해질 구조인데 오늘이 그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첫 바입니다. 1바입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앞장에서 그려드렸던 주어 자리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주로 이제 NP, noun phrase가 오겠죠. 그리고 이제 문장이라고 하면 사실 주어인 NP와 그 나머지는 전부 다 VP라고 이제 언어학자들은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그 VP에 이제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는 거죠. 어떤 V, 일항수러냐, 이항수러냐, 아까 제가 군의원 말씀드렸죠. 또 부딪혔습니다. 자, 일항수러냐, 이항수러냐, 삼항수러냐에 따라 그 뒤에 오는 애들이 되게 다양하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누가 올지는 결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하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이나 과학에서 임의의 수, X라고 치자 할 때 그 X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올 수 있다. 그런 느낌인데 X phrase. 그리고 여기 별빈이 하나 달려있죠. 이거는 여러 개가 복합적. 그러니까 한 개가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올 수 있다는 뜻인데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일단 보는 것이 이제 연극 무대다. 그럼 무대 위가 여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한번 적어봤는데 주어. 영어는 주어 자리가 맨 앞에 오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VP 자리에 주로 수러가 오는데 여기 제가 반드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라고 써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수러가 여기 VP 자리에 들어가는데 수러라는 것은 어떤 단어가 아니라 자리잖아요. 주어 자리처럼. 그래서 이 자리는 수러 자리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가끔씩 이런 동사, 비동사라든가 look이라든가 seem이라든가 smell이라든가 등등등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단어들은 copular 동사라고도 하고 linking verb라고도 하는데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주어 A와 보어 B. 자, 얘는 학교에서 보어라고도 부르고 우리는 일항수러. 여기에 수러가 온다. 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A와 B가 속성이 똑같아요.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He is a doctor. He is kind. She looks beautiful. 이런 거 있잖아요. he seems busy 이런 거. 그에 대한 설명을 얘가 describe 해주잖아요. 그래서 얘가 보어고 보어라는 거는 주어랑 같다. 얘네들이 하는 것은 이렇게 연결만 해준다. 그래서 linking verb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A와 B가 같은데 동사는 문장에 필요하니까 이 동사들이 있는데 수러 기능은 못한단 말이에요. 만약 이 동사들이 이 문장을 채우는데 이 동사들이 쓰였다. 그러면 이러한 linking verb가 이 자리를 채우고 수러는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한 칸 뒤로 옆으로. 자, 그런 예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어쨌든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NP, VP 그리고 VP가 1항이냐 2항이냐 3항이냐에 따라서 이제 친구들이 다르게 오는 거죠. 그래서 1항수로다 그러면은 부사가 올 수도 있고 부사나 부사구가 올 수 있겠죠. 1항수로라면. 그리고 이항수로라면 일단은 목적어인 명사구가 와야겠죠. 그리고 이제 더 부사구가 그 뒤에 이제 올 수 있고요. 형용사구.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linking verb가 왔다. 그러면 형용사구가 와서 수러 기능을 해줘야 되겠죠. 전치사구도 형용사 역할로도 쓰이고 부사 역할로도 쓰이니까 땡땡땡땡 그리고 절이 올 수도 있죠. 네. 그래서 CP라는 거는 complementizer phrase.
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뭐 이런 끼어져 있는 그런 종속절을 가리키는 건데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땡땡땡은 사실 되게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잖아요. 진짜 많은 애들이 올 수 있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봐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포커스하는 중점으로 보는 것은 사실 이쪽 동네가 아니고요. 이쪽 동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 반복하면 여러분이 익숙해지실 수 있는데 어쨌든 자 이쪽에 보면 제가 전에 소개해 드릴 때 그랬어요. 연극 무대가 있으면 여기 무대다. 여기가 무대다. 그럼 이 무대 앞에는 무대 위에는 배우들이 열연을 하는 곳이죠. 그렇지만 무대 뒤에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 스태프들이 여전히 열심히 뭐 분장도 다음 배우 시키고 뭐 무대 배치도 좀 하고 정말 바쁘게 진행되죠. 그렇게 주어 우리 눈에는 항상 주어가 맨 앞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앞에 보이지 않는 자리를 두 개의 촘스키 문법에서 상정해 놨는데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앞장에서 이동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약간 진지한 말씀, 좀 언어학적인 얘기는 가급적 안 하지만 정말 짧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오늘 수업과 너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촘스키의 초기 이론 변형생성 문법에 보면 핵심적인 용어가 뭐가 있냐면 네, 심층 구조라는 말이 나오고요. 대학 시절 생각이 나네요. 엄청 헤매던. 네. 표층 구조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어떤 구조가 생겨요. 언어학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문장 구조가 나 이 문장 구조가 이렇게 아예 타투돼서 나 이 문장 구조가 완전 내 거가 됐어. 그러면 그게 이제 베이스가 돼서 심층 구조가 딱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 표현들은 전혀 또 다른 문장을 외워서 만들어지느냐? 촘스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심층 구조에서 어떤 자리의 이동을 통해서 새로운 구조가 생성된다. 그렇게 해서 이동하기 전의 구조를 심층 구조라고 하고요. 이동한 이후의 구조. 그러니까 변형돼서 이동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이동을 함으로써 변형이 되어서 새롭게 생성된 구조. 요거를 표층 구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심층 구조가 만들어지면 이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표층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전에 촘스키가 제안하던 이제 변형 생성 문법 이론 전에는 영어는 통문장 암기야. 그냥 드립다 외워야 돼. 이런 어떤 행동주의적인 behaviorism에 입각한 그런 언어학 이론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다. 우리 머릿속에 어떤 문장 구조가 자리를 잡으면 그것이 스스로 알아서 이동을 통해서 이제 뭐 머릿속에 우리가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는 게 있어가지고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스위치 온 돼서 심층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어떤 이런 자리로의 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표층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변형 생성 문법이다. 이론이다. 이렇게 쉽게 제가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네요. 촘스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게 핵심 이론인데 오늘 그 수업에 저희 수업에 그런 이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동을 해야 하는데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바로 무대 뒤. 네. 이 bar 뒤에 보면은 이동을 할 자리가 두 군데 나오죠. 그래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만 소개하고 오늘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영문법 강의 혼영공 수업을 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컴프라는 자리는 컴플리멘타이저라는 자리예요. 기본 5강 또 심화 5강의 주인공이죠. 그때 아주 자세히 만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자리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의 시작이다. 뭐 주절일 때는 반드시 쓰지 말아야 된다. 뭐 명사절과 부사절의 시작을 알려주는 거다. 이런 거는 나중에 for comp 이런 거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는 요 아이만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이동한 동사가 동사 또는 조동사가 오는 자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왜 그냥 원래 감으로 하는 영어에는 이동한 동사라고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학생들한테 가로 열고 조동사라고 쓰렴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주로 auxiliary 조동사가 자주 찾는 곳이에요. 그런데 도치 중에서 이제 부사구 도치라는 거 우리 오늘 만나볼 텐데 그때는 조동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 동사 중에서 굉장히 홀가분한 애가 있어요. 목적어를 데리고 다니는 이항수를 항상 얘를 챙겨야 되는 숙명이 있거든요. 사망수로는 목적어 2개씩이나 되죠.
그럼 얼마나 챙길 게 많겠어요. 얘네들은 못 나오고요. 그냥 홀가분하게 혼자 다니는. 그죠? 그 혼밥, 뭐 혼영, 혼영, 뭐 혼자 영화 보는 거, 뭐 혼공, 혼자 공부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이면은 이게 항상 이동이 쉽죠. 그래서 일항수로 동사가 부사구 놓칠 때 직접 본동사인 일반 동사가 컴프 자리로 나오게 되거든요. 좀 이따 만나볼 건데 아무튼 이동한 동사가 조동사가 가는 자리는 바로 컴프다. 어디다? 주어 바로 앞자리다. 오케이. 주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주어와 동사가 뭐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크로스해서 바꿔!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주어는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조동사가 필요에 의해서 이동할 일이 있으면 어디로 이동한다? 주어 그대로 있어. 가만히 있고 이렇게 컴프 자리로 이동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주어를 일반 동사가 넘어가지 못해요. 주어를 일반 동사가 넘어가지 못해서 그러면 동사가 못 넘어가면 어떻게 하지? 반드시 넘어가는데 그때 부르는 것이 무슨 서포트다? 네, do support. do라는 조동사를 빌려와서 여기 시제와 인칭을 분리해서 do, does, did 플러스 원형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do, does, did가 나가주면 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과 이렇게 좀 섞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억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조동사가 이동을 할 건데요. 그 조동사 또는 가끔씩 일반 동사, 얘네들은 어디로 이동한다? 이쯤에 있겠죠. 이쯤에 있던 그 동사들 어디로 이동한다? 컴프로 이동한다. 컴플리멘타이저. 이 자리로 이동합니다. 이 자리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기본 5강, 심화 5강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앞에 있는 스펙이란 자리. 이 자리도 이제 제가 약자를 썼는데 우리는 앞으로 스펙이라고 부를 거예요. 컴프라고 부르고 complementizer, specifier 이렇게 부르지 않을 거예요. 자, 언어학에서 보면 specifier라는 용어가 여러 가지로 쓰여요. 예를 들어서 뭐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애거든요. 구체화시켜 주는. 그러니까 당연히 의문사,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얼마나 많이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제 specifier가 되고 그것들이 의문사가 되기 전에 뭐 동사를 꾸며주는 정도를 나타내주는 어떤 부사들 이런 것들도 specifier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약속하기를 그런 거 말고 그런 언어학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specifier 말고 의문사들이 문장 속에서 생겼어요. 그럼 이 아이들은 무조건 스펙으로 가야만 하는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의문문, 감탄문, 그다음 관계사절, 그다음 양보의 부사절 중에 여러분들 뭐 whatever, whoever, whichever, however, blah blah 이런 거 아시죠? 그 아이들이 원래 no matter how, no matter what, no matter who 이렇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도 사실은 이제 who나 what, how 뭐 이런 애들이 스펙으로 이동한 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양보의 부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오늘 배우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 의문문만 배울 거거든요. 어쨌든 문장 속에서 궁금한 부분이 의문사가 생겼다. 그럼 그 의문사가 what이건 how건 who건 why건 when이건 간에 생겼다. 생기면 즉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어디로 간다? 스펙으로 이동해야 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퀴즈 내겠습니다. 자, 조동사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동을 해야 된대요.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스펙으로? No. 컴프로 이동합니다. 자, 의문사가 생겼어요. 의문점이 생겼어요. 이거 어디로 보내지? 이거 who가 생겼는데, what이 생겼는데, how many가 생겼는데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간다? 컴프가 아니라 스펙으로 간다. 가끔 저희 학생들은 뭐 떨려서 컴팩, 스프 막 이러거든요. 헷갈리지 마시고 스펙, 컴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하마터면 놓칠 뻔한 자, 도치되는 성분들이 써 있는데요. 스펙이란 자리는 문장 속에서 어떤 아이들이 나오고 싶어서 이동해 가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뭐 외부에서 이렇게 넣어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무조건 문장 속에서 필요해서 이동해 가는. 근데 두 가지 이동이 있는 거죠. WH의 이동으로 네 가지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어요. 다 같이 의문문, 감탄문, 관계사절, 양보의 부사절.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감으로 하는 영어 26과에서 완전히 자세하게 배우는데 곳곳에서 이제 오늘 벌써 의문문을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곳곳에서 건드리게 될 겁니다. 관계사절은 또 관계사절에서 배우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방을 만들어 놓읍시다. 자, 그리고 도치되는 성분들. 여기서 뭔가 멋부리기 위해서 문장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또는 강조하고 싶어서 나 얘 좀 강조하고 싶어. 그럼 어디로 보낸다? 강조될 부분. 도치시키고 싶은 부분들은 이쪽으로 보낸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도치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와우. 자, 부정어 도치, 부사구 도치, 사실 뒷장이 써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 번 쓰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주자주 자극을 넣어드리기 위해서. 형용사구 도치. 그 다음 문법적 도치. 마지막으로 목적어 도치. 네, 5가지. 그러면 2가지 이동 원리가 스펙 자리로의 이동을 만들어내는데 각각의 2가지 그 이동 규칙이 만들어내는 또 새로운 구조는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떤 문장이 있었습니다. 심층 구조. 근데 그것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동을 통해서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WH 이동이라는 어떤 새로운 표준 구조를 만들겠죠. 그 표준 구조가 또 다시 세분하게 보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의문문만 해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감탄문의 종류도 많고 관계사절 말할 것도 없고 양보부사절, 노메라 WH 양보부사절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이제 엄청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새로운 표준 구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소 낯설 거예요. 스펙, 컴프 너무 부담스러워. 근데 저는 6학년 친구들,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저랑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유치하게 전달하더라도 꼭 이 구조를 머릿속에 넣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낯설지 말라고.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어려운 거는 어려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낯선 걸 배우는 거다. 이걸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낯선 것은 어떻게 극복한다? 계속 쳐다보고 익숙하게 사용함으로써 낯익어지는 게 답이다. 네, 그런 차원에서도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는 지금 다소 낯설고 정신없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그러면 요 정도로 좀 지저분해졌죠. 빨간색 부분들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배우기로 하고 그냥 살짝 소개해 드린 거예요. 한번 그냥 쓱 한번 스크래치 넣어 드린 거고 스펙과 컴프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뒷장에서 요 WH 이동, 도치되는 성분들, 컴프 자리로 이동한 동사, 조동사 과연 어떤 새로운 문장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